자, 일단은 저는 베이스는 했어요. 베이스는 세럼 파운데이션을 캐시미어 컬러랑 그리고 폰 컬러를 저는 믹스를 했는데 정말 내 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세럼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두 번째 레드언트피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 더 레이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럼 파운데이션만 한 번 발랐기 때문에 조금 더 커버를 위해서 레드언트피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옆에 양 조절해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손등에 덜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팔레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팔레트에 덜어서 양쪽 볼에 콕 찍어 놓는 거예요. 양쪽 볼에 먼저 찍어 놓고요. 손가락 세 마디를 넣고 가운데 중지 손가락의 압력으로 자, 앞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 따라서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두들겨 주는 거예요. 얼굴 때리는 게 아니에요. 퍽퍽퍽퍽 때리는 분들 계시는데 때리면 피부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열감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들떠버려요. 무조건 피부 온도는 시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볼 부분부터 먼저 바르는 거예요. 볼 부분이 가장 넓은 부분이기도 하고 도톰한 부분이잖아요, 피부가. 근데 피부가 얇은 부분에 많이 올라가면은 두꺼워 보여요. 주름도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볼 부분부터 양쪽을 끝내 놓고 나머지 남은 걸로 팔레트를 다시 끌고 와서 뼈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 피부 얇은 부분은 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광이 죽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똑같은 양을 다 바르잖아요. 얼굴 엄청 커 보이고 부어 보여요. 무조건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니까 볼을 먼저 끝내 놓고 이제 적은 양으로 남아있는 걸로 이마, 그리고 콧등, 그리고 인중, 그리고 턱끝,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굴 때리지 말고 밀착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꼭 두들겨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도 세 마디를 넣고 가운데 중지 손가락에 압력으로 바르시는 게 모공까지 촘촘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냥 세 마디 넣고 이렇게 통통통통 때리지 말고요. 무조건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느낌이랑 얘는 딱 가운데 중지 손가락으로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쫀쫀하게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럼 파운데이션을 1차로 한번 바르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커버를 위해서 쿠션을 한 번 더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프레스드 파우더를 쓰는 거예요. 화이트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이거 얼굴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시는데 투명 파우더이기 때문에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의 유분과 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우더예요. 자, 파우더 브러쉬로 과감하게 발색을 해주고, 얘 바를 때도요, 바르는 방법. 이렇게 쓸지 말고,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톡톡 입자를, 이 초미세 입자거든요. 이 초미세 입자를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발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곽 부분, 여기 머리카락 다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이 부분의 질감 표현이 보송보송해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요. 우리 얼굴 커 보이고 싶은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광이 나야 되는 부분은요. 여기 앞볼 있는 부분, 콧등 이런 데는 광을 내줘야지 얼굴이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 광을 내준다? 얼굴이 커 보여요. 그래서 쉐딩을 여기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파우더로 한 번 더 이렇게 입자를 넣어줍니다. 너무 좋아요. 눈두덩이, 눈썹, 그리고 머리카락 닿이는 부분. 저는 지금은 이제 카메라라서 조명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더님들이 강사님 피부 타고나셔서 뭘 해도 예쁘겠어요 라고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모공도 굉장히 넓은 편에 해당이 되고 트러블성 피부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러한 파우더가 필수예요.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모공까지 싹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공 있는 부분, 요철 있는 부분도 가볍게 톡톡톡톡 쳐서 발라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매끈한
뽀송한 피부 표현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만졌을 때 끈적이면 안 돼요. 리더님들 아이 메이크업 번지시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무조건 촉촉하거나 끈적이면은 유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0% 번져요. 워터프루프가 와도. 그래서 파우더는요, 여기는 무조건 필수다. 그래서 여기 잘 번지시는 분들, 눈 언더, 여기 잘 찍히거든요. 눈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더 작은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아이섀도우 브러쉬예요. 얘를 파우더를 묻혀서 여기에다가 이 파우더를 눌러주면서 피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안 번져요. 그래서 잘 번지시는 분들은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파우더를 안 했기 때문에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 파우더 하면은 건조하잖아요 라고 해주시는데 여기를 막는 순간 건조해지는 거예요. 모공은 남겨놓고 아이 메이크업 하는 부분에만 발라주시면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화이트 치아시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도 파우더 꼭 메이크업 하실 분들은 쓰셔야 해요. 퍼프도 내장되어 있는 퍼프가 있어요. 보들보들해서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얘는 들고 다니면서 쓰고요. 집에서는 무조건 브러쉬. 왜냐하면 도구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파우더 브러쉬 한번 쓰시고 얘는 들고 다니면서 유분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꼭꼭꼭꼭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피부 표현이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겠죠? 자, 일단 눈썹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저는 토프 컬러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죠. 컬러가 되어 있는 거는요. 여기 안에 펜슬이 있는 거예요. 펜슬. 헷갈려 하실까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컬러가 되어 있는 게 펜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바로 듀얼로 눈썹 마스카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펜슬로 윤곽을 먼저 잡아놓고 2번 눈썹 마스카라로 모 방향대로 발라주는 거예요. 자, 요즘은 리더님들 눈썹 트렌드가요. 예전에는 형태를 잡았어요. 일자 눈썹, 뭐 아치형 눈썹, 얼굴형에 맞는 눈썹 이런 게 트렌드였다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을 연장시켜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을 막 모양을 잡아서 그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눈썹의 형태를 길게 도톰하게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눈썹은요, 꼬리가요, 눈보다 길어야 돼요. 눈보다 짧거나 똑같잖아요. 얼굴 넙대대해 보여요. 커 보여요. 무조건 콧끝과 눈꼬리 끝에 대각선 지점이어야 해요. 콧끝과 눈꼬리 끝에 대각선 지점. 그럼 저는 한 여기까지는 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 꼬리를 저는 살짝만 점을 찍어 놓고 밑그림을 먼저 그릴 거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썹을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각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꼬리 빼기 쉬워요. 초보자분들도. 그리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리고 힘을 빼세요. 메이크업은요, 90%가 힘 빼기예요. 그리고 양 조절. 이 두 가지만 되면은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앞머리도 내가 비어있는 부분만 채우는 거예요. 앞머리 보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나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려야 되는데 대부분 리더님들 보니까 앞머리를 먼저 네모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하시면서 얘를 힘을 빡 주고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안 돼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목구비가 보이죠? 사람이 이목구비가 먼저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눈썹만 딱 보이죠? 그럼 이거 못 그린 거예요. 아이라이너만 이렇게 보이는 분들 있죠? 그 아이라이너 못 그린 거예요. 무조건 이목구비가 먼저 보여야 해요. 그래서 앞머리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뒤를 먼저 그려놓고 얘를 끌고 앞으로 오면서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주고 그리고 뒤에 달려있는 눈썹 마스카라로 꼭 뚜껑 잘 닫으세요. 뚜껑 열어놓으면 굳어요. 말라요. 그리고 눈썹 마스카라를 양 조절을 살짝 해주고 얘는 눈썹 앞머리를요. 이렇게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눈썹 모를. 요즘은 이렇게 모델 눈썹처럼 앞머리를 결 방향대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발색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나여 있는 이 눈썹 모의 반대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또렷한 눈썹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리더님들 요거는 안 좋은 예, 요건 잘못 그린 예, 요거는 아주 잘 그린 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우스우니까 제가 한번 살짝만 수정을 할게요. 앞머리. 스크래 브러쉬로 풀기 좋아요. 스크래 브러쉬로. 그래서 면봉으로 막 지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면봉으로 지우지 말고 스크래 브러쉬로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퍼프로 한번 눌러주면은 깨끗해져요. 제가 반대쪽도 살짝만 그려볼게요. 반대쪽 그릴 때도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꼬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를 끌고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힘을 빼고 그리고 앞머리는 힘을 빼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닥가닥 가닥가닥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잘 그렸어요. 컬러가 일단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밝은 염색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프 컬러, 그리고 다크 브라운의 헤어 컬러는 다크 브라운 컬러 쓰시면 되고, 블랙은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블랙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다크 브라운 쓰시고 코랄 컬러를 활용해 볼게요. 제가 그 부스에 여쭤보니까 지금 테스트하는 곳에 이게 가장 소비자분들에게 인기가 1등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코랄 브라운 컬러, 피치 바스켓 컬러. 자,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요 납작한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1번 컬러. 자, 발색할 때 한쪽 면에만 묻히지 마시고 돌려가면서 골고루 발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통 때려주세요. 가루 날리지 않게. 근데 가루가 거의 안 날려요. 자, 무조건 모든 섀도우의 위치는 똑같아요. 컬러만 달라질 뿐 이거는 요리 레시피처럼 외워버리시면 돼요. 속눈썹이 난 자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흐려지는 게 그라데이션 기법입니다. 자, 속눈썹이 난 자리에서부터 뒤로 가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조금 돌려주면서 눈 두덩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힘을 빼고 쓱 펴발라주는데 어디까지 바르냐? 손으로 눈을 만졌을 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아이홀이라고 해요. 그 부분까지 1번 베이스 컬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걸로 눈 언더도 깔끔하게 한번 쓱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컬러를 나타내게끔 많이 올려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새하얀 도화지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2번 컬러, 이 코랄 컬러를 또 발색을 골고루 해주고 속눈썹 난 자리예요. 똑같아요. 속눈썹이 난 자리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얘는 메인 컬러라서 쌍꺼풀 라인 위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시냐? 그냥 앞에서부터 찍 이렇게 힘주고 발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눈이 일자로 평면적으로 보여요. 눈은 입체감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부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갈수록 연하게 은은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해보면은요, 손이 익어요. 자, 그리고 저는 브러쉬를 바꿔요. 총알 브러쉬. 이 포인트 브러쉬로 가장 진한 컬러. 쌍꺼풀 라인에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얘는 아이라이너 꼬리 빼듯이 조금 더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얘를 끌고 또 다시 앞으로. 범위가 이제 좁아져야겠죠?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만 발라주시면 되고 쌍꺼풀이 없는 무쌍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지점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한 번, 두 번 차곡차곡 레이어드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했죠. 그리고 한 번 더, 두 번 정도 레이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해요. 여기 언더. 여기 언더에 삼각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브라운으로 음영감을 넣어주면은요 뒷부분이 트여 보여요. 딥트임한 것처럼. 그래서 눈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여기도 남아있는 걸로만. 언더는 묻혀서 바르시게 되면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만 여기 언더까지 쓱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를 안 썼죠? 얘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펄감이 있어요.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눈 두덩이 가운데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문질문질 하듯이 톡톡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펄 입자가 그대로 올라가요. 얘는 왜 브러쉬를 안 쓰냐? 펄은요, 붓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를 쓰면은 날아가요. 근데 이 손에 있는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딱 붙어버려요, 눈에. 그래서 글리터나 이런 쉬머 펄을 사용을 할 때는 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눈에 더 화사함과 입체감을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팁을 조금 드리면 요즘은 애교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또 5살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이 있죠. 저는 이 펄감을 두 가지를 믹스를 합니다. 요 두 가지는 매트 컬러고요. 요 두 가지는 살짝 쉬머 펄감이에요. 펄을 믹스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웃었을 때, 저는 애교살이 없는데,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 있죠. 빵긋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을 애교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펄감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딱 밖에서 자연광 받잖아요. 딱 자연광 비치면서 반짝반짝 정말 아련아련하고 화사한 눈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리더님들도 펄이 과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리더님들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과하지 않기 때문에 눈 밑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펄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데일리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아이섀도우를 끝내놓고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랑 이제 마스카라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이너를 어떻게 하냐? 점막 부분은 펜슬 라이너 블랙을 씁니다. 또렷함을 위해서. 자, 근데 이 그리실 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조금은 무서울 수 있어요. 리더님들 보시는 입장에서. 근데 저는 한번 해볼게요. 눈을 아래로 봐야 돼요. 무조건 아이라이너를요. 거울을 이렇게 정면에 있잖아요. 정면을 보고 그릴 수 없어요. 저도. 눈을 45도 각도로 내려야 돼요. 그러면 거울도 당연히 내려야겠죠. 눈을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살짝 손으로 들어요. 손으로 들어서 여기 점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막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저도 한 번에 다 못 그려요. 이렇게 끊어듯이 그려주셔야지 눈물이 안 나요. 이렇게 다시. 최대한 섹시하게 보시는 리더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우스워 보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그리시니까 눈 밑으로 보고 아래로 보고 손으로 달아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2번 정도. 요즘은 예전처럼 막 두껍게 눈썹 위를 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눈매가 확실히 점막 채운 부분이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죠. 저는 이렇게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놓고 그리고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섀도우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연장을 시켜주는데 꼬리 빼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당겨요. 손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를 당겨준 다음에 꼬리를 내 눈매에 맞게끔 자,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데 싹 날려요. 싹 힘을 빼고 날려줘야지 꼬리가 날렵하게 가요. 뭉툭하면 안 돼요. 뭉툭하면은 못 그린 거예요. 무조건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이렇게 그려놓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섀도우 기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리퀴드도 조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또 리퀴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서 리퀴드 라이너는 꼬리를 빼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 위에다가 싹 방금은 펜슬로 그렸고요. 리퀴드 느낌 보여드릴게요. 리퀴드 하면은 확실히 더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가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눈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펜슬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펜슬을 쓰고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한 번 더 레이어드 해주시면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조금 더 저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선 아이브로우 브러쉬가 있어요. 대각선 형태. 이 사선 아이브러쉬를
여기에 제일 진한 4번 컬러를 발색을 해주고 아이라이너 그린 꼬리 부분을 살살살살살살살살 그 위에다가 풀어주세요. 리더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1시간 걸리겠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안 해보셨으니까 1시간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단축됩니다. 저는 아침에 풀 메이크업 하는데 8분밖에 안 걸려요. 정확하게 제가 타이머 한번 재봤거든요. 궁금해서 8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면은 10분 만에 풀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1시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을 익으시려면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자, 아이라이너 안 그린 부분, 그린 부분 차이 엄청나게 있죠. 자, 그리고 저는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뷰러 살짝 한번 찝어 올려주고 마스카라를 해볼 텐데 마스카라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다 마음에 들지만 마스카라가 정말 인형 눈처럼 속눈썹 붙인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안쪽에서 아래로 보고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왔다 갔다 그리고 윗부분도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윗부분도 한번 쓸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정말 안 번져요. 딱 코팅이 됩니다. 픽싱이 되어요. 자, 요렇게 속눈썹 붙인 것 같죠? 그리고 한번 건조를 시켜놓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정말 풍성해요. 그리고 언더 하실 때는 속눈썹 조금 브러쉬를 세워서 끝부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쓰실 때 이렇게 펌프질 하면 할수록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굳어요. 벽을 두르듯이 돌려서 빼주셔야지 액상이 뭉침 없이 나옵니다. 공기 들어가면 빨리 굳어서 한 달이면 못 써요. 그래서 무조건 벽을 두르듯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저 속눈썹 정말 짧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카라를 너무나 극찬했던 게 안 짧아 보이고 정말 풍성하고 또렷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달라졌죠. 이쪽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또렷함과 눈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했으면 이제는 생기를 또 한 번 더 넣어주려면 볼터치. 저는 치크는 정말 포기 못해요. 다른 건 포기해도 블러셔는요. 얼굴도 훨씬 작아 보이고요. 피부톤이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5살이나 어려 보입니다. 자, 리더님들 쓰실 때 저는 섞어 쓸 거예요.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오프라인 리더님이 강사님 자꾸 2개 섞었으면 2개 다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2개 다 써도 너무나 예쁘게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평소 본인 옷 컬러 스타일을 잘 기억해 보세요. 무채색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조금 핑크 컬러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화사한 컬러가 많으신 분들은 웜톤의 컬러 활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2개 믹스했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때려주세요.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자, 위치가 중요해요. 코보다 내려가지만 않으면 반은 성공이에요. 코보다 내려가잖아요. 바보존이라고 해요. 왜냐? 탄력이 떨어져 보이고요. 얼굴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콧물 분장할 때 일부러 바보 분장할 때 콧물을 아래로 그리는 게 우스워 보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터치도 무조건 위로 그리고 눈동자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 여기 만나는 지점이 가장 예쁜 애플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광대를 감싸듯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많이 그렸죠. 요즘 트렌드는요. 웃었을 때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수채화 물감 물든 듯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예뻐요. 톡톡톡톡톡톡톡 볼뺨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옆에 머리카락이 나여있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만 동그랗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옆으로 나여있는 부분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쓸어서 문질러 바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톡톡톡톡톡톡톡톡 양을 조절해가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다크서클 있는 부분도 조금 올려주셔도 되고, 기미잡티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컨실러 사용하는 것보다 블러셔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커버가 되기 때문에 리더님들 기미잡티라든지 그리고 다크서클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필수로 블러셔는 생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저 지금 보면은 여기는 넉대대해 보이죠? 근데 딱 여기에 혈색이 올라가면서 훨씬 더 얼굴이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블러셔를 꼭 필수로 해주셔야 하고, 자, 그리고 립 표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색조를 했는데 립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1980년대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렌드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립스틱 과하게 바르지 마세요. 무조건 차곡차곡 레이어드를 해줘야 합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다 섞어볼게요. 101번 컬러로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건데, 자, 살짝 양을 조절을 해서 얘 바를 때 무조건 안쪽을 먼저 바르시는데 애한 상태에서 바르세요. 애한 상태에서 안쪽에 점을 찍는 거예요. 안쪽에 저는 3번 찍고 윗입술은 2번 찍을게요. 이렇게 그냥 찍어놔요. 찍어놓고 립 브러쉬로 얘를 애한 상태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컬러 너무 예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을 살리면 살릴수록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입술 선을 살리는 느낌보다는 번진 듯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번진 듯하게. 이렇게 바깥 부분도 번진 듯하게 풀어줍니다. 컬러가 한 톤 딱 올라갔죠? 핑크 컬러. 이 핑크 컬러를 바르고 저는 2가지 103, 102번 코랄 레드 컬러를 2가지를 믹스를 해볼게요. 저는 조금 아까우니까 여기 쓰고 여기 쓸게요. 제 거니까. 얘를 쓸 때 안쪽에 살짝 무조건 안쪽이 먼저예요. 예전이랑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 위에도 O 한 상태에서 안쪽. 그리고 한번 음파 해주고 다시 브러쉬로 레이어드. 그리고 여기도 중요해요. 구각 부분이라고 해서 아 했을 때 이 부분 있죠. 여기 안 바르시면 말할 때 또 끊겨 있어서 거기밖에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고 구각 부분도 꼭 연결. 입술이 정말 형광등 켠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톤이 훨씬 더 화사해져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정말 필수겠죠. 이렇게 손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저는 블러 처리로 이렇게 문질 풀어줍니다. 정말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얘는 안 묻어나요. 이렇게 저는 3가지 컬러를 다 믹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오늘 프로모션 구매하신 분들은 3가지를 이렇게 다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윤곽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브러쉬. 그리고 브러쉬 팁을 조금 드리면 우리 극세사 타월 있죠? 여기에다가 그때그때 한번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 사용하는 타올로 따로 쓰거든요. 그때그때 털어주시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 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고급으로 세제로 한번 세척해주시면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다 섞어요. 다 섞어서 자, 저는 V라인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쉽게 알려드리면 얘를 돌려서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렇게 쓸듯이 발라주는데 우리는 아직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툭툭툭툭툭툭툭툭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턱선에다가. 그리고 여기 밑에는 조금 과감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역광대가 고민이어서 역광대 있는 부분도 그림자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헤어라인 있는 부분도 한번 쓱 쓸어줍니다. 그러면 사진 찍을 때 확 티가 나요. 여기가 그림자가 잡히면서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그런 다음에 저는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콧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요 아이섀도우 아까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가 하나만, 한 세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한 세트를요, 2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일한 브러쉬를. 왜냐면 아이섀도우 썼던 건데 또 쉐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발색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얼룩덜룩할 수가 있으니까 브러쉬 자주 쓰시는 분들은 한 2~3가지는 단품으로 같이 쓰시면 좋아요. 자, 콧대를 만들 때는 요 2가지만 쓰세요. 요 3번 컬러 빼고 1번, 2번.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앞머리. 눈썹의 앞머리에서 요렇게 여기서 찍 그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눈썹의 앞머리를 연장선이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콧대가 생기는데 여기서 욕심내셔서 진하게 하면은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콧볼이 저는 복코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꼭 이렇게 갸름하게 만들어줘요. 조각조각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성량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아이고 저거 언제 다 하나 아침에 시간 없는데 차에서 10분이면 메이크업 끝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연습하시면요 10분이면 끝낼 수 있어요 풀 메이크업.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제 신제품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번 비교를 한번 보세요. 아까 너무 밍숭밍숭했죠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 딱 베이스랑 눈썹만 했죠. 근데 딱 여기는 이제 아이라이너도 하고 쉐딩도 하고 블러셔도 하고 근데 또 과한 느낌은 없죠. 이렇게 양 조절과 힘 조절만 잘 하시면은 풀 메이크업을 해도 과한 느낌이 없습니다.